여러분, 혹시 요즘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대한수면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50대 이상 한국인 3명 중 1명이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70%가 자신이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며 넘기고 계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25년간 수면의학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수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는 1,000명이 넘는 불면증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건강 신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불면증의 이볼까지 조기 신호. 둘째, 집에서 단 10초 만에 할 수 있는 수면장애 자가진단법. 셋째, 약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방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면 체크리스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환자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잠 못 이루는 밤의 고통을 저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60대의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느꼈던 안타까움이 제가 수면의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면역세포는 활발하게 활동하며 손상된 세포들은 재생됩니다. 즉, 잠은 우리 몸의 자가 치유 시스템이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오르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수면을 되찾아 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오직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매일 정성을 다해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면을 되찾는 여정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떠올라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린다. 새벽에 자주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겁다.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진다. 만약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불면증의 초기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그래, 날씨 탓이겠지 하며 넘기시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8살이신 최영희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2년 전 남편을 여의신 후부터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매일 밤 11시에 침대에 누우셨지만 잠드는 시간은 새벽 2, 3시였습니다. 그나마 잠들어도 1시간마다 깨어났고
새벽 5시가 되면 완전히 잠에서 깨어 다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루 수면 시간은 고작 서너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예전에 좋아하시던 등산이나 친구들과의 모임도 모두 끊으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정상이었던 혈압이 갑자기 160, 170까지 올랐습니다. 혈당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체중은 6개월 만에 8kg이나 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도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 자꾸 무언가를 먹게 되었던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억력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며칠 전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셨고 손자 이름을 부르다가 멈칫거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단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시작된 게 아닌가 걱정했고 본인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하는 절망적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권유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최 어르신은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눈 뜨면 하루가 너무 길고 고통스러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최 어르신의 생활 습관부터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낮에 햇빛을 거의 쬐지 않으셨습니다. 집 안에만 계시면서 커튼을 항상 쳐놓으셨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8시만 되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잠은 오지 않는데 습관적으로 누워 계신 거였죠. 침대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영상을 보고 문자를 확인하셨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4-5잔씩 드셨습니다. 졸려서 마신다고 하셨지만 그 커피가 오히려 밤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습관들이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저는 최 어르신께 체계적인 수면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약물 치료는 최소한으로만 사용했고 대신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최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며 무엇보다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6시간이나 잤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오늘 친구들하고 등산 가기로 했어요. 그분의 말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으며 체중도 몇 킬로그램이 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력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손자와 대화하면서 예전처럼 날짜와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게 되셨고 요리책을 보면서 새로운 요리에도 도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면의 힘입니다. 잠만 제대로 자도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비싼 건강식품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자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은 여전히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면의 패턴이 바뀔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지금이 밤이니 잠잘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신호가 약해지는 거죠. 둘째, 천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천을 낮춰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밤에 덥다 춥다 하면서 자주 깨게 됩니다. 셋째, 만성 질환이 생깁니다.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서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약물의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약을 먹게 되는데
이 약들 중 일부는 수면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섯째,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낮에 움직임이 적으면 밤에 피곤함을 느끼지 못해 잠들기 어렵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합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외로움 등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어 잠을 방해합니다. 일곱째, 생체 리듬이 무너집니다. 은퇴 후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 없어지면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해집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면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이 모든 요인들은 우리가 충분히 조절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수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면 불면증을 의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5가지 조기 신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하면 불면증이 심각해지기 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신호는 주간 졸림증과 피로입니다. 낮 시간, 특히 점심 식사 후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졸리거나 앉아만 있어도 눈이 감기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대화 중에도 집중이 안 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느새 잠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밤의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6번째 신호는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감소하며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간단한 계산도 머릿속에서 잘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수면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수면이 개선되면 인지 기능도 함께 좋아집니다. 7번째 신호는 정서적 변화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며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가족들에게 불필요하게 화를 내거나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귀찮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면 부족이 우리 뇌의 감정 조절 중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편도체라는 부분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신호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불면증의 초기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기에 발견한 만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초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간단하지만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서 계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질문 하나. 지난 한 달 동안 잠들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렸습니까? 15분 이내라면 0점, 16분에서 30분이라면 1점, 31분에서 60분이라면 2점, 60분 이상이라면 3점입니다. 질문 둘. 지난 한 달 동안 밤중에 몇 번이나 깼습니까? 1번 이하라면 0점, 2번이라면 1점, 3번이라면 2점, 4번 이상이라면 3점입니다. 질문 셋. 지난 한 달 동안 실제로 잔 시간은 평균 몇 시간입니까? 7시간 이상이라면 0점, 6시간에서 7시간이라면 1점, 5시간에서 6시간이라면 2점, 5시간 미만이라면 3점입니다. 질문 넷.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쾌하고 개운하다면 0점, 약간 피곤하지만 괜찮다면 1점,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면 2점, 매우 피곤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다면 3점입니다. 질문 5. 낮 시간에 졸음이나 피로를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거의 없다면 0점, 가끔 느낀다면 1점, 자주 느낀다면 2점, 항상 느낀다면 3점입니다. 자, 이제 점수를 합산해 보십시오. 0점에서 3점이라면 정상 수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점에서 7점이라면 경도 불면증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8점에서 11점이라면 중등도 불면증입니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12점 이상이라면 중증 불면증입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를 조기에 발견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면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고혈압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둘째, 대사 질환이 생깁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져 과식하게 되고 비만이 됩니다. 실제로 잠을 못 자면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됩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주로 잠자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립니다. 또한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넷째,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데 이것이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치매 발생 위험을 최대 5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정신 건강이 악화됩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잠을 더 못 자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낙상과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졸음과 집중력 저하는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들만 엄선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모두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약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5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미국 수면의학회와 대한수면의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비약물 치료법이며 실제 임상에서 약물 치료만큼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약물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면 위생 관리입니다. 수면 위생이란 좋은 잠을 위한 환경과 습관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수면 치료의 기본이 됩니다. 먼저 침실 환경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천을 낮춰야 하는데 방이 너무 덥거나 춥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 난방을 과도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어서 조금의 빛만 있어도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시고 전자기기의 대기 전력 표시 등도 모두 가리거나 끄십시오. 특히 파란빛은 가장 강력하게 수면을 방해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음도 중요합니다. 조용한 환경이 가장 좋지만 만약 주변 소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 기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백색 소음은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로 다른 잡음을 차단해 줍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과 부부관계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도록 조건화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즉,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밤 9시에도 그 절반의 카페인이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커피를 마셔도 잘 잔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알코올도 피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리지만 몇 시간 후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오히려 각성작용이 일어나 새벽에 깨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렘 수면을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쳐야 합니다.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는 동안에는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십시오. 잠자기 전에 배가 고프다면 바나나나 따뜻한 우유 같은 가벼운 간식을 드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수면 스케줄 고정하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에 늦잠을 자시는데 이것이 생체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이 유난히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잠자는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그 시간에 맞춰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천을 조절합니다. 낮잠은 가능한 피하십시오. 만약 꼭 자야 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만 자십시오. 30분 이상 자거나 늦은 오후에 낮잠을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만약 평소에 8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있지만 실제로는 5시간밖에 못 잔다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십시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침대에 있는 시간을 줄이면 수면 효율이 높아져 더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완요법과 명상입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각성 상태입니다. 몸과 마음이 긴장하면 잠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복식 호흡을 연습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들숨은 4초, 숨을 멈추는 것은 7초, 날숨은 8초로 하는 478 호흡법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호흡을 10회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됩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좋습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팔, 어깨, 목, 얼굴 순서로 각 부위의 근육을 5초간 힘껏 긴장시킨 후 10초간 이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집니다. 명상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잠자기 30분 전에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잡념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십시오.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39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십시오. 목욕 후 천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이것은 불면증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는 치료법으로 약물 치료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면에 대한 비합리적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못 자면 큰일 나겠네. 반드시 8시간은 자야 해. 잠을 못 자면 내일 아무것도 못할 거야.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불안을 증가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한두 번 잠을 못 자도 괜찮다.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올 거야. 잠이 안 와도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회복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극조절 요법을 실천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20분 이내에 잠들지 못하면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졸음이 올 때까지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침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침대와 잠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걱정 일기를 쓰십시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떠오른다고 하십니다. 저녁 시간에 1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서 걱정거리들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각 걱정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침대에서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수면 일기를 작성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제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 몇 시에 일어났는지, 낮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등을 기록하십시오. 2주 정도 기록하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이 보이고 어떤 요인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방법은 빛 요법과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30분 이상 쬐십시오.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십시오. 아침 햇빛은 우리 뇌에 지금은 낮이야, 활동할 시간이야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멈추고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잠을 유도합니다. 저녁에는 밝은 빛을 피하십시오. 해가 지면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고 특히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십시오. 휴대폰, 컴퓨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꼭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기기에 야간 모드를 켜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하십시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천 리듬을 조절하며 깊은 잠을 증가시킵니다. 단, 저녁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은 하나하나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약을 끊거나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10년간 수면제를 먹었지만 이 방법들을 6개월간 실천한 후 완전히 약을 끊으셨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은 3개월 만에 수면 시간이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었고 낮 동안의 피로감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방법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통합하여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으로 불면증을 극복한 3분의 실제 사례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천천히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4주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수면 일기 작성과 수면 스케줄 고정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수면 일기를 통해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십시오. 저는 김씨께 수면 제한 요법을 적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피곤하다고 하셨지만 2주 후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들게 되었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동시에 아침마다 30분씩 산책하게 했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잠에 대한 불안을 줄였습니다. 3개월 후 김 씨의 수면 효율은 85%로 올랐고 수면제 용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7시간씩 깊이 주무시고 낮 동안 활기차게 생활하십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이제야 정상적인 삶을 되찾은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두 번째 사례는 58세 박철수 씨입니다. 박 씨는 중소기업 사장님으로 일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일하고 4, 5시간만 자는 생활을 1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박 씨의 가장 큰 문제는 잠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태도였습니다. 일이 많은데 어떻게 8시간씩 자냐고 하셨죠.
저는 박 씨께 수면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충분히 자는 것이 오히려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의사 결정능,